어제 장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종목은 또 라이브 통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조금 1차 목표 달성했죠. 6만 3천을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목적지가 눈에 보이죠? 예. 지금 이제 이 구간까지도 한번은 갈 수 있겠다. 예. 온 김에 왔다 좀 에너지원 수렴 차원에서 누림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6만 6천원 에서 6만 7천원 라인이네요. 6만 6천 아니죠? 6만 6천원에서 6만 7천원 라인. 예. 6만 6천 전자. 예, 그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거든요. 6만 6,900원이네요. 66,900원까지는 한번 찍을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급등을 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이제 눌림을 주었는데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어제 K방산 섹터 중에 K방산이 전부 주 5선을 이탈을 했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그나마 주 5선과 이격을 멀리 하지 않은 종목이 현대로템이었죠. 왜 그런가 봤더니 폴란드하고 K2전차 2차 계약 확정 소식으로 사실은 장 초반에 급등까지 했었는데 K방산의 다른 이제 섹터의 모든 종목들이 이미 주 5선을 이탈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강함을 계속 유지를 못했죠.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다.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주 5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원이 조금 빨리 추스려야 되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넘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넘어지면은 좀 변동성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게 무너지면은 에너지원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풍덩 빠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깨지면 풍덩 빠질 수 있다. 여기에서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체킹이 필요로 합니다. 주 5선이 19만 9천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만 9천원을 안착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질 거고, 이제 안착하지 못하면 에너지원이 분산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라이프 사이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그동안의 데이터였어요. 그다음에 어제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인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뭐 2차전지 섹터로 봐야 되는데, 철강으로 보자면 굳이 이제 철강 항목으로 분류를 하자면, 어제 이제 미국과 베트남 관세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등 현대제철, 포스코스틸리온 이런 종목들이
전략적 프레임워크 협약. 이제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좀 상승을 크게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도 지금 이게 보여지는 이슈가 전부인지 또는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이슈가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어찌됐든 이제 이식기준가 대비 이 데이터를 수렴을 하고 있죠. 이식기준가가 27만 원 정도 됐는데 27만 1,000원 31만 3,500원이니까 를 27만 1,000원으로 볼까요? 27만 1,000원으로 보면은 기준가를 15% 줬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렴했죠. 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종목이 15.6%를 줬다. 그러면 절반은 챙기자는 거죠. 50%는 50%의 비중은 챙겨놓고 수익으로 챙겨놓으면 뭘로 남죠? 기록이 현금으로 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포스코홀딩스 투자를 1억을 했다고 한다면 5천만 원은 수익금과 함께 절반은 일단 현금으로 챙겨놓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제는 상승 여력이 없어요. 더 가봤자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는 거는 그냥 번원 투자 있으니까 5천만 원이 그냥 내버려 두되 또 이게 눌림 줄 수 있거든요. DC니까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에너지는 수렴이 한번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종목을 투자할 때는 현금과 함께하는 전략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벨트는 어제 뭐 큰 이슈는 없었는데 지금 이 고점이 지금 주식 이격도가 220일 넘긴 자리거든요. 이 이격도가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축소됐죠. 현재 가격으로 보자면 아직도 높습니다. 아직도 이격도가 179거든요. 지금도 높아요. 네, 높습니다. 아직도 이격도 179예요. 반드시 0으로 수렴됩니다. 반드시 0으로 와요. 0으로 수렴돼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중에 진리. 이격도는 반드시 0, 그러니까 100이죠. 100까지는 수렴이 된다. 오히려 그 이하까지도 내려오죠. 반대로. 20일 이탈하면요. 근데 언젠가는 이탈은 하죠. 이탈하는데 지금 당장 이탈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니고. 단지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 공간이 크기 때문에요. 아직도 이 매도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이렇게 중기적으로 보자면요. 그러니까 수익을 최대한 좀 챙겨놓는 전략이 이 종목한테는 좀 필요로 하다. 물론 이제 이 영역을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주식 이동평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평선과 이 주가의 만남, 이제 견호와 직녀가 만나는 거죠. 그럴 때가 있긴 있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면서 이격도를 접해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지금 밴드 수익을 이제는 이게 차트가 정확하니까 어제 아침에는 A 차트여가지고
고점을 26만 2,500원? 어느 정도 볼까요? 데이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20기준가가 22만 22만 1,5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18.5% 줬어요. 같은 관점입니다. 포스코홀딩스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수렴했잖아요. 14%를 넘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 이상에서는 매도죠. 단지 아까 포스코홀딩스 조금 상승 여력이 있었잖아요. 얘도 조금 추가적으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절반은 챙겨놓고 이 종목 1억을 투자했어 그러면 5천만 원과 수익 금액은 뭘로 챙겨놓자? 현금으로요. 왜냐하면 이 현금은 얘가 다시 수렴바로 내려올 때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고, 주식 비중 50%는 왜 남겨두는 거예요? 혹시 여기 위에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것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50%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놔야 내 투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네이버를 보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보면 이러죠. 이제 캔들 파동으로만 보더라도 봐봐요. 캔들 파동이지 이거는. 근데 주호선 파동은 이거죠? 다르잖아요. 우리는 캔들 파동으로 봐요. 5선 파동으로 봐요. 예, 주 5선 파동으로 보죠. 그래서 이 파동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5선 메커닉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정도 있다 하더라도 결국 5선과 닿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파동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넘겼잖아요. 주호선 파동이 넘겼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이 주호선 파동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주가는 더 가겠지만, 뭐, 한 파동 여기까지 가고 멈췄어. 그러면, 한 이 고점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 정도? 이 정도로 좀, 오히려 이제 이 네이버는 AI 관련 이제 대형 종목이고 좀 중소형 종목들이 굉장히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섹터가 순환되어지고 있다. 종목 섹터 내 종목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솔루션은 1차 목표는 달성했고요. 그 다음 여기인데 그전 같으면은 변동성을 쉽게 줬거든요. 하방으로. 지금 변동성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내용인데요. 이를 돌파 후에 안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도 돌파 후에 변동성을 줬잖아요. 또 이번에도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안착하는 과정이 에너지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씩 수익 실현하고 또 추후에 눌림 한번 줄 때 그때 또 취하는 자세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전력 섹터하고 어제 이제 지금 약한 섹터를 굳이 표현하자면 이 전력 섹터하고 여기서 이래요. K 방산 우주항공, K 방산 우주항공, 조선 이게 한 이렇게 보면 여기 플러스 전력까지 어제 약했다. K방산, 우주항공, 조선 그 다음에 전력까지 전력 섹터에 지금 하락을 주도한 주도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이기 때문에요. 일단 주호선을 살짝 이탈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 안착은 해줘야죠. 이거 돌파 기준가니까. 여기 이탈하면 이 꼴 나죠. 여기 지금 이탈하면 이 꼴 난다는 얘기는 뭐야? 하방이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고구마 10만 개 정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고구마 여름철에 고구마를 먹고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주도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도 종목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섹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 종목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게 그나마 HT 핸들리틀은 낫죠. 지금 삼성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또 SKC, 지금 올라야 될 주도 종목 섹터의 종목으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SKC인데, 이제 그 종목들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HD 핸드일렉트릭은 파급력이 센 종목이거든요. 오직 답답했으면 효성중공업이 얘를 제쳐버리고 10배 간격을 늘렸죠. HD 핸드일렉트릭은 하나도 상승을 안 했거든요. 그냥 21배에서 23배까지 올라간 것 뿐인데, 효성중공업은 똑같은 21배에서 원래 18배 정도였죠. 좀 차이가 있었죠. 원래 효성중공업이 HD 핸들리틀이 이때 이 자리가 21배였는데 효성중공업이 이때 18배인가 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효성중공업이 그렇다 해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효성중공업을 주도주로 보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을 주도주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전력 섹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하방이 멈춰줬어야 되거든요. 한 3%? 얘를 주도주로 보자면. 근데 시장은 얘를 주도주로 보는 게 아니고 문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주도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보고 움직여요. 막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대부분 전력 섹터는 HD 핸들리틱을 주도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을 세게 주잖아요. 그럼 같이 변동성을 확장하는. 그래서 주도 섹터의 주도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도주가 철에 안 맞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제 문제죠. 그런 점들은. 지금 에코플라스틱은 어제 제가 이 4,000원대 바닥바닥 할 때 매도를 하자고 그랬죠. 근데 거래는 좋아요. 이때 한번 거래 났고 눌림 주고 다시 상승 주면서 거래 났잖아요. 그러면 얘는 의지는 뭐냐면 이제는 다음에 눌림을 한번 줬을 때 이거 돌파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주식 비탈 처음 했던 구간이 얼마냐면 4,975원이야 여기. 이때 우리가 투자를 멈췄는데 멈추고 나서도 올라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주식 이탈을 왜 주식 이탈했을 때 홀아웃을 해야 되는지를 이 종목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으로 물렸어.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 그래서 물려버렸어. 주식으로 보유하고도 물렸어, 지금. 물리고요. 그러니까 기간을 거의 1년 넘게 고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아직도 본전이 되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식으로 물리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주식보다는 뭘로 물려요? 어차피 물릴 거. 그래, 나 물렸는데 어차피 물릴 거. 주식으로 물리지 말고 뭘로 물리자? 현금으로. 현금으로 물려 있으면 지금 아직도 이 투자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때도 그냥 안 했어 나는 투자를. 그래도요. 얘보다 더 낮은 가격이에요. 이 자리가. 그럼 추후에 에너지원 수렴 한 번만 더 해주면 좀 약간 에너지원이 세지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까지 가능하잖아요. 도전이. 그럼 그때 도전해서 수익으로 그냥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중장기적인 전략이 꽤 필요한 게 주식 투자인데, 보통 주식 투자자는 거의 단기적인 전략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전략은 뭐가 안 좋냐면 이 현금 흐름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악화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거 이게 그렇게 힘듭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 근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예. 결국 현금 흐름 유지 싸움이에요. 종목은 계속 새롭게 태어나고 투자할 종목들은 많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주 20이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것까지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비 섹터인데 올해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해석이 되고요. 얘는 로킷 헬스케어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있네. 제가 200억으로 거래가 있네. 근데 캔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밖에 아닌데. 물론 이 종목은 여기를 가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신생 패턴이기 때문에 우선 또 에너지원 수령 과정이 필요로 하거든요. 바로 막 쭉쭉쭉 못 나가니까 이런 애들은 여기 물려있는 애들도 꽤 많고 그래서 추후에 또 분석이 필요로 하고요. 상지건설등은 인맥주죠. 인맥주가 뒷풀이 파동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 다음 LG에너솔루션은 LG화학은 아까 봤듯이 한 15% 정도 밴드 수익을 줬다고 한다면 LG에너솔은 이제 20기준가에 올라온 거예요. 31만 7천 원이니까 한 만원 정도. 밴드 주기에는 좀 그렇죠. 예, 이 하방에서 너무 깊게 올라왔잖아. LG화학 틀린 점은 LG화학은 근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20 근처에. 근데 얘는 밑에서 너무 하방에서 올라와서 이미 하방에서 보자면 12% 정도 상승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밴드는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D에서 C 나기도 힘들어요. 뭔가 획기적인 이슈가 있으면 이로 갔다가 또 놀림주긴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예요. 카카오는 네이버하고 좀 똑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카카오페이인데요. 회의 시간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어떻게 됐는지 그쪽이 이쪽 보다는 누구 영향을 많이 받죠?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네요, 저도. 서클 서클은 오르고 있네요. 박스권이에요, 네,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이거 딱 보면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원 수렴 중에, 이거 2밀리터 수렴 봐라.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상방 아니면 하방인데? 나가면 사이즈 크게 나간다는 얘기죠. 지금 보이죠, 이거? 예.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늘 밤에, 오늘 밤까지 여기서 에너지원을 최대한 2밀리터로 수렴하게 되면 다음 주 정도에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세게 나간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세게, 아주 세게. 2밀리터 수렴이잖아요. 2밀리터 수렴은 방향성이라고 있잖아요. 방향성 나가면 상방이든 하방이든 세게 나간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보면은 이게 상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막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률적으로는 상방이지 않겠느냐. 그 외에도 수익지가 여기니까 보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세액지 지금 하방 이격 각종 기준가 매수가 아닌가. 그럼 여기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쪽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또 매도를 해줘야죠.
그럼 끝나요. 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쭉쭉쭉 이때부터는 이제 이 근처에서도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고, 일단 지금은 도전을 한다고 한다면, 예, 마치, 예, 뭐죠 이거? 예, 올인 전략 같은 느낌이죠. 칩을 테이블의 중앙에 밀어 넣어라, 이런 관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한번 도전하지 않겠느냐. 예, 해외 종목 영향 없이도요.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정도. 그러니까 이때 꼭 팔아줘야 됩니다. 수익 실현을 해주셔야 돼요. 사는 게 아니고. 자, 현대제철 어제 급등을 해줬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급등과 같은 내용인데, 급등 사이즈가 크죠. 예, 목표를 달성했어요, 이미. 예,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뭐 조만간 더블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했으니까 46,000이 더블인데, 더블이 여기네요. 여기 가면 더블 돼버려. 이 종목도 투자한지요. 쉽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가야 될 자리를, 제가 여기 간다고 했잖아요. 가야 될 자리를 터치를 거의 했어요. 얘는 좀 수렴 좀 필요로 왔다. 근데 모르죠. 이 양 상승한 김에 나 오늘 또 좀 더 갈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KCTC예요. 네. 이게 세액지였으니까 이 이상 꼭 간다라는 게, 예, 얘가 세액지였죠. 근데 이것도 돌파를 해? 혹시 했나? 했겠지. 했나 이거? 아직 안 했는데. 여기까지네. 얘가 지금 가고자 하는 거 여기인데. 얘 모습을 보면 여기에요. 예, 여기인데, 일단은 여기까지 안착이 되면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 건데, 우선은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수익 실현해 주는 게 좋아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요. 거의 이격도 측면에서 보자면 200 근처까지 갔었던 거예요. 어제 고점이. 근데 장중 흐름으로 보자면 돌파를 한번 했거든요. 예, 돌파했죠. 돌파한 이후에 지금 보니까 어때요? 세액지가 낮잖아요. 여기 박스권이 연장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박스가 이런 정도로 보여진다. 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에너지 좀 수렴 좀 할 것 같네요. 얘가 올라와 줘야 되니까. 그럼 오후 정도에는 만나고,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시팅을 갈지 말지는 그때 또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실리콘2는 막지가 나와서 근데 크게 빠지지 않고, 예, 원하는 위치에는 있어요. 주호선을 이제 에너지원 수렴 과정이 이제 끝나면 언제든지 주호선을 지지를 해주고, 그 대신 현재 영역, 이 영역 구간에서 버텨줘야 됩니다. 이거 이탈하면 공간이 세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흐름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왜? 더블을 보고 당연히 눌림 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막 쭉 가? 파동 없이? 눌림도 없이 쭉 가요? 그런 종목이 어디 있어, 세상에. 왜 여기, 요런 걸 기대한 거야? 에이, 이거는 이때는 그때 당시고, 처음에 템버거 갈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이 템버거를 돌파하고 지지받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크게 급등했는데 이 정도의 눌림도 허용을 못해? 혹시 그래요? 예, 그러면 도둑입니다, 도둑. 정말. 당연히 허용을 해야죠. 이거 5선 이격, 그 다음에 돌파 이후 최대 사이즈 낸다고, 나는 스타일을 안다고 한다면 이 사이즈 갭만큼 나게 되면, 물론 이제 여기서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꼬리표를 떼거나 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호라도 하기는 아깝잖아. 안 그래요? 호라도 하기는 아깝잖아. 이 종목은 주도주인데.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죠. 내가 더블을 봤는데 호라도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미 더블은 우리 방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구간이니까. 근데 저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페타시스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후에 그나마 얘는 어느 정도 마음 먹었잖아요. 내가 후회를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젯밤에 보는 것보다 더 예뻐. 내가 잘 선택했어. 굿.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알테오제는 여기 이제 가요. 여기 이제 갈 때 정해진 자리야. 여기 가니까 여기 가면 물리는 사람 없겠죠 이제? 혹시 이 자리에 들어간 사람 물려 있을 수도 있겠네. 고점에 또 여기까지 넘기기를 기대하지 말고 이때부터 좀 챙겨줘야 돼요. 최소한 절반 정도는. 시청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세 상승이 나가요. 진짜 코스닥이 800 넘고 800을 안 차가면서 그러면 얘가 또 돌파 이후에 아까 누구처럼 네 방금 전에 설명했던 실권투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트랩을 2번 썼거든요. 이게 너무 믿지 마세요. 트랩을 한 번 쓰고 2번 썼어요. 또 여기서 트랩 쓰지 말란 법 없어요. 또 쓰고 정말 7월 8월 지수 눌림 줄 때 눌림을 확 세게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집니다. 어제 삼성바이오스가 20 근처까지 왔는데 그냥 지나갈게요. 단알은 의외로 세죠. 단알이 의외로 세. 그렇다고 해서 세다 해서 세게 가는 게 아니에요. 팔아줘야죠. 오히려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 그러면 섹터가 다 봤죠. 웬만한 섹터는 조선주 안 좋고. 자, 하이브는 어제 작전 물론 이제 작전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자본시장법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외의 문제도 있죠. 들여다보면은 전 정권과의 워낙 그 친밀함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에. 그리고 또 이런 거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최고 권력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스타일적으로 보자면 이제 뉴진스라는 이런 정말 희대의 걸그룹이 탄생을 했는데 어떤 권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이브라는 이 권력을 통해서 이 뉴진스를 해체하는 수준까지 어떤 압력을 가했지 않습니까? 필요로 할 때는 써먹고, 그리고 얘하고 다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차라리 키우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에, 그러니까 창작이거든요. 그 뉴진스는 사실은. 근데 여기에 따라지는 각종 법률이 이제 소속과 같은 법률 이런 것들이 이런 규제들을 좀 풀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엔터테인먼트 쪽의 어떤 법률들은요, 이 갑과 을이 뚜렷하기 때문에 좀 약간 공정이 이쪽에서 한번 손질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창작자들이 살 수 있습니다. 뉴진스 관련해서는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결국은 지금에 와서 타겟팅이 될 수 있는데 주가야 크게 흔들리겠습니까? 주가 흔들려봤자 20 이 정도까지겠죠. 내려와 봤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다 더블 이상 갔어요. 다 모든 종목이.
당연히 누르면 줘야 될 때고, 어제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방은 다 알 거예요. 예, 반도체가 올라오면 엔터테인먼트가 사그라지는 거 아시죠? 그 사이클링 이해하시죠? 몰라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올라오면 애들이 꺾이고, 애들이 올라오면 반도체가 꺾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얘는 이제 파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좀 꺾일 것 같고, 그 자리를, 이 빈자리를 패턴 C에서, 패턴 C잖아요. 패턴 C에서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워줘? 예, 반도체 섹터가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 하이브 다음에 어떤 종목이 좀 타겟팅이 될까? 이제, 대상 종목 꽤 많아요. HD 현대중공업도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대상 종목인데, 거기 대표를 산자부 장관에 임명을 해서 지명을 해가지고, 참 그게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제가 농수산부 장관도 유임을 시키는 거, 전 정부의 장관을 유임시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산자부 장관의 두산에너빌리티 이 대표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법무차관의 법무차관이죠. 장관 말고 차관. 이쪽에 그 이름이 이진수? 잘 모르겠는데 기억은 못하겠어요. 그쪽을 한 거하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적과의 동침. 일부러 그런 건 아닌가. 모든 인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완벽하게 할 수 없는데, 저는 일부러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적과의 동침. 이 적과의 동침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 차라리 내 옆에 두고 이런 거거든요. 적을 차라리 내 옆에 두고 내 눈앞에서 보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그게 편할 때가 있어요. 적을 그냥 밖으로 내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전투가 순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선호하고, 또 싸우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드는 게 어떤 이재명 후보 시절에 항상 얘기해왔던 군사 관련 립 서비스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인사들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저쪽은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라는 차원에서만 딱 보자면요, 나쁜 인사라고 할 수는 있겠죠. 저는 크게 보자면 아마 그런 의미가 좀 숨겨져 있지 않느냐. 제가 워낙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부터, 성남시장 때부터 연구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진짜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제 얘기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충분히 각각 다 이유가 있어서 체킹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두산에너빌리티를, 그럼 봐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를 산자부 장관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뭐 원자력을 키우겠다는 거야? 신재생으로 안 가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하는 거 보면. 그 SMR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우리가 또 키워나가야 되니까, 또 그런 경험을 뭐 오래 했든 안 했든 간에 관련 기업 대표로서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해외 쪽에 진출을 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가까이 두면 정말
두산 에너비를 통해서 작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대답은 않겠지만, 차라리 나중에 조사가 들어가면, 하이브처럼 조사가 들어가면 다 켜내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때는 그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단순한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석유공사, 이 세 기업은 약간은 좀 공공적인 성향이 띄어진, 개인 기업이지만 물론 한국석유공사는 다르지만, 좀 연관성이 있잖아요. 지금 HT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한국 석유공사의 석유가스예요. 아유, 이름이 헷갈리네요. 큰 그림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좋고요. 좀 특징적인 것만 이제 거의 알아보고요. 우리 윤희봉봉님께서 올려준 자료들 토대로 제가 이슈를 조금 언급하면서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잠깐 눈으로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올랐구나. 이 정도.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자료들이 좀 중요하죠. 매일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 신문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라인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사파? 그거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 자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상승률 상위 종목의 좀 특징 종목을 보자면, 이제 이미, 아이고, 사라져 버렸네. 이제 시간이 5시가 넘어가지고, 여기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럴 때가 좋죠. 자료 올려준 자료에 종목 검색만 하면 되니까. 넵튠은 지금 어제 이슈가, 넵튠은 상승 상위 종목 중에 특징 종목 중에, 어제 여기 다 갔으니까 팔아달라고, 오늘 또 오르면 팔아주면 되죠. 자회사의 트리플라 모바일 게임 고양이 오피스라는 게 있는데, 누적 매출이 500억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기업에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어떤 매출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차트가 좋죠. 이거 보이죠? 꼭 이거 보면 사멘터 보는 것 같아. 볼까요? 사멘터. 우리가 6배 보는 종목이에요. 우리 방에서. 보이죠? 똑같지요? 그러면 지금 아까 걔는 넵튠은 어디에요? 이 정도 자리 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똑같잖아요. 넵튠하고 똑같잖아요. 안 똑같아? 패턴은 좀 틀리죠? 얘는 완성된 패턴이고, 얘는 신생 패턴이었고, 신생 패턴도 아니었네. 200선만 안 나왔지. 굳이, 요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좀 수렴이 필요로 하잖아요. 이 이평선 구조가 틀리니까. 그러면, 나중에 눌림 줄 때도 추가적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보여드렸고, 그럼 KCTC? 아까 봤죠? 셀비온 한번 볼까요? 셀비온도 여기 찍어준 자리 갔어요. 99.9%.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런 기법들은 그냥 우리 매직 전사들은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요, 중기적 투자 관점으로 가져갔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단타로 보면 절대 못 가져가.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봤을 때, 내가 여기까지는 한번 핸들링 해볼 거야. 이런 관점으로 가져봤을 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의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이 캔들 하나가 거의 40%짜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MCRPC 임상 이상 결과래요. 그러면 삼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건데, 결국은 이거 달성했으니까 나중에 늘려주고 또 뭔가 또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종목을 보면 2차전 섹터는 일단은 장중에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워낙 많기 때문에 OCI 홀딩스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요. 어제 뭐 장중에 봤죠. OCI 홀딩스 홀딩스는 어제 장중에 봤듯이 이제 얘가 이 정도로 사이즈를 냈어요. 보통 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홀딩스라든지 HD현대 NS솔루션이라든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 것도 없어요. 이제 왜 그랬을까? AMPC 유지 소식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섹터가 상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징 종목은 없어요. OCI 홀딩스나 2차전지 섹터,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는 SNS텍 우리가 많이 봤다는데, 이슈로는 제가 이슈 잘 안 보는데 이렇게 올려주니까 보는 거예요. 올려줘서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 2분기 역대급 실적 전망이 되고 있다. 내년에 EUV 블랙마스크 양상 기대감에 급등을 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정보가 아니에요. 이 종목 이슈는 뭔가 있다니까. SNS텍과 코미콘은 같은 동일한 이슈가 있습니다. 두 종목에게는. 두 종목만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이슈. 그게 진짜 이슈지. 이런 것들은 그냥 보여지는 가벼운 이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유진테크도 어제 좀 급등했죠? 유진테크 어제 급등을 했어요. 갈자력가니까 왔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거든요. 1차 목표는 여기에요. 이게 쉽지 않거든. 여기까지 가는 게.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은데 여기는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도전할 수 있는 자리라고. 그래서 이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게 되면 수익 추구 관점, 일단은 또 절반을 챙겨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좀 잡주들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시장 중심권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한 종목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면 OCI 홀딩스, 제가 보기에는 OCI 홀딩스, 그 다음 테마성으로 한국 패키지라든지, 아까 언급해드렸던,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던 거고, 실제로는 좀 섹터로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으로 특징 종목은 현대철과 KCTC, 그 다음에 셀비온, 유진테크, 네, 이런 종목들이라고 봐야죠. SNS텍, OCI 홀딩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은 그 종목들이 정말 좋았으면 제가 내버려 뒀을까요? 우리 방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종목들이 좋았으면 제가 내버려 뒀겠냐고요. 안 그렇겠죠? 네. 또 이제 좋아지면은 또 우리가 컨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특징 종목들에 대한 지금 또 라이브 전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녹화로 좀 보내드리고자 하고요. 거기에 또 특징 테마도 이렇게 올려주니까요. 뭐 그거 읽어보면 도움 됩니다. 뭐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밖에 아니니까. 네. 주요 세부적으로 이제 안내가 되어 있어요. 철강 종목이 왜 상승했는지, 또는 탈 플라스틱, 탑이 아니라 탈
탈원전하듯이 탈플라스틱. 예, 그래서 뭐 테마 속으로 움직였던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한국패키지, CTK, 뭐 삼육물산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2차전지 왜 상승했는지 여기는 그냥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뭐 테슬라가 올라서 그랬대. 근데 테슬라가 왜 올랐는데 맨 나오는 게 뭐 인도, 중국, 유럽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걔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적 흐름이 중요하다. 어찌됐든 어제 2차전 섹터가 일단은 꽤 많이 올라왔다. 우리 이 지수예요. LG화학, 뭐 LG엔솔, 에코프로머티, 뭐 율촌화학,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코스모 신소재도 주식 근처까지는 올라왔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제 뭐 어찌됐든 하이라이트는 반도체 관련 섹터죠. 내용 읽어보면요, 맨 그런 내용이에요. 미 상원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35%로 확대했다. 뭐 그래서 뭐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깐 보고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흐름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미국 내 대규모 공장을 착공하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급등한 이유가 이 내용이 좀 중심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물류 북극항로 개척 사업 있죠. 이거를 국정과제로 국정위에서 선정을 하고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부산 진해 있죠. 진해? 그걸 부산 진해라고 하대요. 옛날에는 그냥 진해 그랬잖아요. 벚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는 도시 진해, 경남 진해. 근데 왜 부산 진해라고 하죠? 그 소속이 바뀌었나? 그러니까 부산은 부산인데 진해로 해달라고 이제 또 경남 지사가 오히려 부산보다는 부산 진해가 그러니까 원래 그냥 진해였는데 왜 부산 진해지? 저 진해 가봤거든요. 벚꽃도 구경하고 배도 구경하고 좀 낭만의 도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됐거든요. 어릴 때 갔거든요. 학생 때. 진해. 진해 좋죠. 그쪽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지금. 부산 중심에 있는, 뭐, 해운대구라든지 또 부산, 이쪽, 원래 부산 있잖아요. 그쪽에서 싫다니까, 자꾸 이제 막. 그럼 우리 부산 진해로 해줘. 진해로 해줘, 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해가 부산으로 소속이 되면, 그것도 이제 부산 진해니까 부산이니까 상관없는 거고, 어찌됐든 부산 쪽으로, 그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다른 도시로 옮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바뀌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상시역 검토 소식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카지노 섹터가 올랐었죠. 그 다음에 카지노 섹터, 뭐 GKL, 뭐 이런 종목들, 우리 방에도 사실은 창고에 다 있어요. 파라다이스도 있고, 어제, 이거를 제가 분류를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냅뒀거든요. 아니요, 에너지 수령 한번 해야 돼서. 근데 계속 가버리니까 제가 여기서 얘가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오면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애들은. 근데 DC 난 다음에 애들이 계속 가버리는 거야. 얘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이게 지금 파라다이스 GKL도 그렇고, GKL도 보면은 좀 한번 왔다 가면 좋은데, 봐봐요. 여기서 한번 왔다 가기를 바랬거든, 다시. 근데 계속 가버려. 그 다음에 강원랜드는 이제 대표 종목이니까 보는 거고요. 강원랜드. 이런 종목이 굉장히 고구마 종목이, 고구마 수천 개 먹는 애들이야. 좋다. 강원랜드도 좋아. 그래서 이거를 섹터로,
그러면 섹터를 카지노 종목으로 섹터를 가져갈 거냐? 여기 원래 토비스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이제 기구 파는 회사인데 실적은 얘가 좋지. 올라오면 얘는 한번 같이 이제 그룹으로 분류해가지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면세점에서 제가 두 종목 안내해드렸죠. 그런 종목들도 좀 더 좋아질 거고. 여기 파마리서치가 파마리서도 K뷰티지. K뷰티 의료기기. K뷰티 의료기기. 파마리서치, LNC바이오, CNC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이 이제 올라온 이유가 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엘레스카 LNG 관련주 계속 이렇게 시장에는 오르내리고 있어요. 절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 35% 상환세를 때릴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 LNG 이 참여 의사를 들고 주말에 다시 한번 미국에 가는 것 아닌가? 라는, 썰이 있어요. 여항고 산업통상자원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장관이 아니지. 다시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카드, 엘레스카 LNG, 이쪽은 카드죠. 우리가 주도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얘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통상, 이 상호관세하고 딜을. 그러면 우리도 뭐, 평균 이하로만 해주면 좋잖아요. 딜이. 베트남처럼 뭐 20%. 남들 뭐, 30% 넘을 때, 우리 뭐 20%만 해줘도, 15%만 해줘도, 만약 15% 해주면 대박이고, 초대박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니까 아마 그거 협상을 하러 한번 만나러 갈 것 같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만 살짝 움직였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어제 움직였던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화성밸브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봤죠. 이 정도만 좀 해석하시면 되고 오늘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또 주말이니까요.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패스는 의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베트남과 미국의 관세 타결이 돼서 그쪽에 진출해 있는 패션계는 거의 우리나라가 다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거 아시죠? 베트남. 그래서 한세실업, 화성엔터프라이즈, 제이스 코퍼레이션 등 최근 의류 테마가 의류 섹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포트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있지만 이제 분류할 때 좀 보시고 편안하게 투자하시라고 한번 분류를 하고 싶은 섹터가 중국 소비 관련 섹터 중에 이 카지노 관련, 그 다음에 카지노하고 그러니까 면세점 이쪽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좀 섹터로 분류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쪽하고 그다음 패션 쪽, 패션 의류 쪽이 지금 서서히 계속 눈이 비치거든요. 거슬려 죽겠어요. 이쪽도 한번, 물론 여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있는데 이미 뭐 영업무역 이쪽은 많이 상승해버렸고 거기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한세실업, 한세실업이라든지 또 있어요. 그 이름 이상한 이름. 근데 얘 보면 이거 패턴 S잖아. 지금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단기니까. 그죠? 근데 반등 주고 끝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할 수 있어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 폭력과 관련된 9월에 해상폭력특별법 하위법령이 지금 마련됐다라는 이 소식으로 어제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뭐 이쪽 종목이 좀 상승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가스, LPG, 이란과
얘는 국제유가, 얘는 아닌 것 같아. 가스, 지나갑시다. 얘는 일시적인 거고, 뭐, 다시 뭐, 비행기 뜨고 그런다는데 애들 상관없어요. 아닌 것 같고. 석유주, 가스주는, 근데 걔가 안 보인다? 그 발음, 제가 이상하게 하는 발음. 한국 쉘석유? 왜 안 보이죠? 요즘 안 보였잖아요. 궁금하네. 한국 쉘석유, 오선 이탈했구나. 신고가 행진하다가, 이렇게 계속 신고가 행진하다가 봐봐. 그러니까 매주 보였잖아요. 우선, 이거 우선 올라오면 한번 해볼만 한데? 이거 좋아요. 이거, 아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얘는 그거 상관없다니까. 뭔가 있어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다른 이슈가 있다고. 뭐 배당이 좋다거나, 뭐 다른 이슈야, 이거는. 한국 쉘석유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어제 저녁 또 늦게 올려주셨어요. 감사드리고, 그것을 기초로 제가 아침에 살짝 목소리 톤을 낮춰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이따 또 톤이 높아지는 시간을 라이브 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제가 체력이 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본방에서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